오늘 점심 뭐 먹죠? 떡볶이 어때요? 김치찌개? 떡볶이 어때? 김치찌개 좋죠. 2008년 한 조사에서는 2030 직장인 30.7%가 직장 내 따돌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따돌림을 당하면 자기 존중감도 낮아지고 일도 손에 안 잡히게 되고 아무튼 겁나게 안 좋은 건 누구나 아는 사실. 그런데 이런 은근한 따돌림을 예방해주는 최선의 비법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허거거 그렇습니다. 오늘의 책, 요즘 핫한 베스트셀러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극찬했다는 바로 그 책,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책 내용은 제목만 봐도 유추되시죠? 인간관계 조언이 가득 담긴 책이랍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책을 읽는 내내 들었던 생각은 와, 이 사람 말 들으면 인간관계 조지겠는데? 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책을 덮을 때쯤에는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책 그냥 두면 별로지만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나면 레전드급 지침서가 돼요. 제 장담컨대 은따 안 당하는 법을 이 책만큼 완벽하게 가르쳐주는 책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은근한 따돌림이란 게 보통 누구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원인이 겹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집단의 폐쇄적이고 경쟁적인 분위기, 딱딱하고 강압적인 분위기, 같은 환경적인 요소부터 경제력, 능력, 가정 불화 같은 개인적인 요소까지 크게 작용한다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아니, 평판 관리하면 돼.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말합니다. 평판을 관리하는 것, 그것만으로 은근한 따돌림을 예방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건 현대 심리학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평판을 관리하면 됩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평판이 나빠지면 은근한 따돌림을 당할 확률이 수직 상승합니다. 그 반대로 평판이 좋아지면 매력도와 선호도도 수직 상승했다죠. 당연한 얘기죠. 은따 하는 놈들과 평판을 매기는 놈들은 같은 놈들이니까. 그냥 남들 신경 쓰라는 거네. 그건 맞는데요, 남을 어떻게 신경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남 눈치만 살핀다고 평판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남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평판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평판은 오로지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게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평판의 지표를 총 5가지, 외모, 능력, 이타성, 책임감, 신뢰로 규정했죠. 이 중 첫 바다인 외모는요,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강조하는 요소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연구도 많습니다. 외모가 괜찮은 만큼 관심도나 호감도가 올랐으며 심지어는 더 정직하고 더 도덕적일 거라 판단했다 하죠. 이건 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라시안의 조언은 깨끗하게 씻고 옷 좀 잘 챙겨 입으라는 정도니까요. 실제로 그 정도만 해도 외모로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애매한 건 눈에 안 보이는 나머지 영역입니다. 능력과 이타성, 책임감과 신뢰, 이런 걸 어떻게 키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람을 얻는 지혜를 통해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시 못하게 성공을 해라, 실력을 키워라, 운동을 해라 하는 뜬구름 잡지 않고 즉각적으로 괜찮아 보이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죠. 크크크, 컴온. 감정을 절제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건 발타자르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네, 위에 흘러가는 사이테이션 양만 봐도 아시겠죠? 대인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 대다수는 평소엔 별 문제 없이 하하호호 잘 지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약점을 붙들고 당신을 비난하는 타이밍에 생기죠. 네 얼굴에 무슨 연애냐, 네 월급에 무슨 차를 사냐. 뇌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근육에는 피가 모이고 심장은 쿵쾅쿵쾅 뜁니다. 여러분은 아마 감정을 터뜨리거나 그게 내 잘못이야? 당황해서 어버버거리거나 뭔 개소리야, 상황을 피하려고 했을 테죠. 나 집에 갈래. 이는 맹수 같은 위협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원시 시대부터 만들어진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가 밝히듯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 은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정서가 불안정한 당신을 보며 약한 사람이라 판단하는 거죠. 특히나 누군가가 농담을 해올 땐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는 농담이란 방패가 있기 때문에 반응한 피해자만 나쁜 놈이 돼요.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말합니다. 상책은 농담을 무시하는 거고 중책은 웃으면서 받아치는 것이며 10하
자책은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시상식에서 뺨을 때렸던 윌 스미스가 만일 당시에 적당히 웃으면서 넘어갔다면 유쾌 호감 이미지를 얻었을 겁니다. 만일 기분이 나쁘다는 의견을 점잖게 밝혔다면 욕을 먹는 건 크리스 락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을 줄 아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당신을 강한 사람이라고 인식할 테니까요. 전전두엽 배백제를 써서 이성을 써서 최대한 반응해주지 말고 무던하게 넘기십시오. 감정적 반응이 안 좋은 결과를 부른다는 사실을 되짚는 것만으로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배울 게 많은 사람과 어울려라. 그리고 등신을 피하라. 이 말은 공자가 말한 나보다 못난 놈을 굳이 만나지 말라 말과 비슷합니다. 뭐 뻔하죠? 인간관계가 그 사람의 평판을 좌우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게 무슨... 자기보다 못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부적응적인 가치관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좀 충격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라시안의 얘기는 굳이 따지자면 사실 그 반대 뉘앙스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비열한 사람들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이 없다. 빛을 가리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하지 말라. 앞서 말했듯이 따돌림의 가장 큰 변수는 주변 상황이에요. 수많은 연구가 밝히듯 가해자의 성향은 고정되어 있고 가해자의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고 더 악화된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할 놈들은 곧 죽어도 하는 게 은따란 말입니다. 은따란 선택지가 있는 사람은 웬만해선 피하라는 말입니다. 굳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뻔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그러면 자기 개발도 많이 하게 될 거고 성격도 좋아지고 협동심도 좋아지고 모든 역량이 다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가장 근본적으로 좋은 친구가 있으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신들과 어울린다면 안 좋은 것만 배워서 평판도 떨어지고 성격도 나빠지고 인생이 불행해지겠죠. 그럼 바로 절교해야 안 돼.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절대로 절교 선언은 하지 말라고요.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생물에 대해 공격적인 감정을 품는 건 본능입니다. 앞서 말했듯 당신이 손절하려는 이는 부적응적 심리 도식을 가졌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상인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복수 심리에 불타올라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당신이 실제로 결점이 있든 없든 어떻게든 당신을 끌어내릴 거고 결국 당신의 평판은 친구 사이에 그런 것 하나 못 참는 개쪼잔한 사람으로 깎아내려지겠죠. 적이 있는 것만큼 평판에 치명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라시안이 말하듯 조금씩 천천히 거리를 두십시오. 나중에 누군가가 물어도 그냥 서먹해졌다고 변명만 하십시오. 그게 베스트입니다. 이 말을 점잖게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다수의 취향에 따르라. 그렇지 않다면 모른 척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조차도 다수에게 반발하다 죽었습니다. 네, 다수에게 개기지 마세요. 어떤 영화나 노래가 좋다고 하는 자리에서 굳이 쓰레기네 뭐네 평가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의견에 반대하는 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을 공격할 거예요. 특히나 정체성에 관련된 신념, 정치나 종교, 직업과 우상에 반하는 이야기나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찬반이 갈리는 이야기는 더더욱 안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왜 반발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떠올려 보세요. 혹여나 자기 주장을 인정받고 상대를 굴복시키고 쾌락을 느끼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요. 상대가 생각을 바꾸고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끔 하는 게 목적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대편에 서 있다고 인지되는 순간 아무리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확증 편향이 발휘되어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겁니다. 여러분, 다수가 공감하는 주장은 웬만해선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념을 강화시키는 역효과가 날 뿐더러 자기 평판을 바닥으로 내리꽂는 최악의 악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수 의견에 따르라는 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진짜 전하고픈 메시지는 이거죠. 소수와 함께 생각하고 다수와 함께 말하라.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참으시고 때를 기다리다 보면 몇몇 지혜로운 사람들이 판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너무 잘난 체는 하지 마십시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혼자 제정신인 것보다 다수와 미치는 게 낫다는 말을 인용하고는 혼자 미치는 것보다 다수와 제정신인 게 낫다 라고 문장을 고치죠. 다수가 틀릴 때도 많습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심리학에는 맹점 오류란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오류와 편향을 쉽게 찾아내면서 자기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는 편향이죠. 그래요. 당신도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무조건 맞냐? 당연히 아닙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감정을 절제하면 해가 됩니다. 표현이 안 되고 억제된 감정은 불안과 우울을 만드는 1등 공신이죠.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사람을 골라 사귀려고 손익을 재다 보면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다른 사람 의견에만 따른다면 오히려 줏대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테죠. 어쨌든 다수가 틀릴 때도 많으니까요. 그라시안의 다른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은혜를 허위로 받으면 안 된다. 계략이다. 진짜 의도를 감춰라. 패를 보여주면 진다. 보시다시피 이런 조언을 일상에 적용하려 든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진심이 없으면 진짜 관계도 없고 진짜 행복을 느낄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발타자르 그라시안 역시 이 사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친구를 가려 사귀고 다수에게 맞추라 조언했던 건 그게 정답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라시안은 오히려 자기 책이 쓸모 없어지길 원했을 겁니다. 이 책이 쓰여진 시기 17세기 스페인은 30년 전쟁 계획과 정치 혼란이 겹쳐 투쟁과 음모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나 안으로는 통수와 질투가 가득한 세상. 윤리신학을 가르치던 신부 발타자르 그라시안 역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억울하게 속고 배신을 당하며 살았죠. 그런데 제가 군주론 편에서 말씀드렸었죠. 고전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읽어야 한다고. 마찬가지로 사람을 얻는 지혜는 17세기 스페인에선 그냥 읽어도 유익한 책이었겠지만 21세기 한국에서는 그리 유용한 책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여태까지 영상 뭐하러 본 거? 그거야 당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맞부딪혀야 할 때는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이죠. 이 책은 항상 필요한 책은 아니지만 언젠가 필요할 책입니다. 그때가 되면 수백 년 전 미리 고생한 현인 그라시안의 예방책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가 말하듯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도망치고 피하세요. 그건 비열하고 하찮은 전략이 아닙니다. 당신이 똥을 피하는 이유는 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귀중한 에너지를 쓸모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니까.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이에게 펑펑 쓰기 위해서니까.